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뭐지? 부직 검정 멀칭 비닐 같은 거 논밭에 까신 농가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잔뿌리들이 위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겨울이 추운 애는 다 얼어 죽는 거예요. 많이는 안 얼어 죽지만 굉장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가 오래 잘 되려면 그런 잔뿌리가 땅 밑에까지 뻗어주면 좋다겠잖아요. 근데 밑에 공기가 많다면은 그만큼 세력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땅 관리하고 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대목을 활용하는 방법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양분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래요. 대목 나중에 나오겠지만 특히 대목의 종류에 따라서 마그네슘하고 칼륨이 부족해지는 대목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OBB 같은 게 마그네슘 부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 대목으로 되어 있고, 대목의 종류에 따라서 양분을 흡수하는 패턴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건 잔뿌리가 얼만큼 많이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 그 다음에 물은 많이 흡수하고 덜 흡수하느냐, 직근이 얼마나 깊이 뻗느냐 낮게 뻗느냐, 이런 영향 때문에 나오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다시피 기본적으로 굵은 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잔뿌리 관리를 얼만큼 잘해주느냐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거봉 재배하시는 잘하는 몇몇 농가들은 굵은 뿌리들은 다 포기하고 위쪽에 있는 부분들, 뿌리가 제일 많은 쪽 부분들을 계속 미생물도 좀 넣어주시고 정말 좋은 유기물도 계속 넣어주시고 물 관리도 너무 저기 하지도 않게 하고 두둑도 약간 지게해서 만들고 해가지고 그거 정도 면적도 넓지 않아요. 그 짧은 데에서만 관리하셔가지고 매년 좋은 생산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관리가 아주 막 정말 섬세하지 않는다면은 큰 막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기상이 나쁜다든지 이파리가 막 떨어진다든지 했었을 때 문제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중요한 것 중에 아까 얘기한 지상부의 생육과 지하부, 지상부에서 햇빛에서 만들어진 광합성이 뿌리로 가야만 뿌리가 나오고, 뿌리에 있는 양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뿌리가 발생되기 위해선 호르몬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호르몬들은 아미노산, 탄수화물, 우리가 말하는 지질, 뭐 여러 가지가 성분들이 호르몬을 주로 사이토카닌, 오옥신을 제일 먼저 만들고, 이 오옥신은 다시 사이토카닌 만들면 사이토카닌 만들어서 커지고, 그 다음에 지베렐렌이 나오면 또 그게 세포 분열이 커져서 뿌리가 나오고, 그 뿌리가 나온 것들이 양분을 충분히 흡수를 하고, 근데 양분 흡수는 사실은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물을 흡수하지 않으면 아무리 양분이 많아도 이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이걸 흡수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할 수 있는 게 물, 잔뿌리, 아까 얘기한 실뿌리. 이 실뿌리들은 아까 뭘 제일 좋아하냐면 산소가 많은 땅, 그 다음에 통기성이 많은 땅, 푸석푸석한 땅을 좋아한다고 얘기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실로 가고, 과실에서 수확이 끝나면 양분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뿌리에 있는 물이 이동하는 건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광합성이 잘 돼야만 물이 잘 빨아져요. 물이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근압이라고 그냥 뿌리에 압력을 올라가는데, 이것보다 계속 이파리 뒤에 작은 기공이라는 구멍이 있죠. 여기서 에너지를 계속 쓰면서 계속 일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걸 우리로 말하면 펌핑 하듯이 해서 물이 계속 올라오고 양분이 올라오다면 뭐가 되죠? 양분도 자연스럽게 딸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양분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도랑물이 쫌줄줄 흐르는데 거기에 비료가 들어가 있어. 근데 양분 농도가 낮아도 한 번에 가는 물량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만 양분을 줘도 비료가 적어도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잘 자라고 올라가. 근데 우리는 여기가 막 비료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료는 많아도 뭐예요? 초랑물이 막 줄줄줄 밖에 흐르지 않으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결국 뿌리에서 도관까지 올라가는데, 이 물이 줄줄줄 흐르고 많이 올라가게 하는 것들은 광합성이 잘 돼야 하는 거예요. 광합성은 어떻게 해야 잘 된다고요? 햇빛을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거지지 않게 해야 하고, 과다착과하지 않게 해야 하고,
왜냐하면 뿌리가 자꾸 실뿌리가 생기고 그 실뿌리에서 만든 양분들이 잘 움직이려면 광합성이 잘 돼야 하고, 잘 돼서 만들어진 양분이 다시 호르몬을 계속 생성돼야 하고,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 호르몬, 지상하고 지하부가 움직여지는 것들을 지하부와 지상부의 균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양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포도나무 가지예요. 가지 안쪽에 탄수화물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죠? 탄수화물. 무슨 얘기냐면, 아까 가을이 끝나서 이파리에 저장양분을 저런 형태로 저장한 거예요. 물론 뿌리에다가 대부분 저장하지만 줄기에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뿌리에서는 한 40% 정도를 내년도에 다시 쓴다겠죠. 줄기나 이런 가지 아니면 원줄기 트렁크라고 하는데, 이건 트렁크를 보면 줄기, 원줄기 뭐 이런 데는 10에서 한 20% 정도, 이 정도를 내년도 저장 양분으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정을 했을 때 등숙이 잘 돼가지고 막 가위가 이렇게 딱딱해진 건 저 가지 안에 저렇게 탄수화물이 숨어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등숙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나무가 딱딱해지면 수확도 잘 되잖아요. 왜 수확도 잘 되고 성숙도 잘 되고 과일도, 거봉 같은 경우는 착색도 잘 되잖아요. 왜 착색이 잘 되겠어요? 양분이 충분히 나무 입장에서 넘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장양분이라든지 광합성이 불충분하면 내가 지금 숨 쉬고, 포도나무도 숨을 쉬잖아요. 숨도 쉬고 생육도 하고, 사람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자기 몸 유지하는데 밥을 먹어야 움직이는 것처럼 포도나무도 숨 쉬고 움직이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넘쳐야 열매에도 주고, 그것도 넘쳐야 여기 나름대로 이제 몸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다가 겨울에 오는 걸 대비해서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 저장한 겁니다. 그럼 저게 봄이 됐었을 때 저기에 있는 저장양분들이 움직여서 이동해가지고 뿌리 쪽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분을 만들고, 양분들이 다시 뿌리가 커지고, 그 뿌리가 커진 뿌리들이 다시 만들어져서 이파리를 띄우는 거예요. 이파리가 봄철에 6잎 내지 6잎 있죠? 5잎, 많게는 뭐 6, 7잎까지도 얘기하는데 6잎까지는 전년도 저장양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포도나무 어떻게 농사를 잘 짓는 게 어떻게 짓는 거야? 가능한 남들보다 먼저 신초를 쭉 먼저 틔우는 거라겠는데, 저장양분이 없이는 6잎까지는 저장양분 가지고 하는데, 저장양분이 없이 어떻게 6잎을 먼저 남들보다 툭 틔워요? 그러니까 이 저장양분이 없는 농가들은 2잎 내지 3잎 쓰고 나면은 저장양분이 없는 거야. 그럼 그 다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냐면, 뿌리가 만들어진 연약한 뿌리에서 만든 걸 다시 써가지고 남들보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할 때 저만큼 한 50m 갔을 때 나는 20m밖에 못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장양분이 뿌리, 그 다음에 줄기에 쌓이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뿌리와 박사님 이거 저거 안 되지. 불빛이 안 나와요. 그래서 50%, 60%, 40%인데 이게 잘라주는 정도를 얘기한 겁니다. 뿌리가 신초사인데 50을 잘라주고 가지 밑둥까지 잘라도 걸리는 시간이 보면 거의 직선으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뿌리만 튼튼하다면 나무가 다시 원상복귀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뿌리 양에 의해서 위쪽에 있는 지상부의 생육이 결정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의 크기에 의해서, 뿌리 총량에 의해서 나무의 생육 자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과수들은 거의 직선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뿌리가 고맙습니다. 뿌리가 1이라는 나무하고 뿌리가 2라는 나무하고는 2배로 큰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베렐렌 옥신 처음에 종자에서 뿌리가 나오는 과정을 설명한 건데, 식물체 뿌리에서 뿌리가 새로 재분화하는
그런 과정도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베렐렌 생성됐다가 IA라고 옥신 생산되고 두 가지가 합성돼가지고 커지면은 사이토카닌이 세포 분열을 높이고 그러면 뿌리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뿌리가 처음 발생되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호르몬이라든지 저장양분이 중요한 이유를 그림도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제일 끄트머리에 근관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큼은 실질적으로 뿌리 역할을 안 하는데 양분 섭취하는 건 여기서 나온 이 피질 작은 뿌리털이에요. 여기서 양분을 해가지고 여기 물이 가는 이 도관까지 움직여서 여기는 체관이라고 해서 위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이쪽으로 다시 주면 여기서 새로운 뿌리 만들어내고 이쪽에 있는 양분을 뽑아서 위쪽으로 올려보내면 식물 쪽으로 보내는 거고 뿌리가 위아래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들이 건강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선 광합성도 잘 돼야하고 토양의 조건들이 굉장히 좋아야 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 뭐 유기질을 좋게 준다든지 뭐 토양을 좋게 준다든지 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토양계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장양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다 찾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좋은 토양을 산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을 다 바꾼다든지 진흙이 많다고 해서 모래를 거기다가 몇 차 갖다 들이분다 해가지고 지금 당장 어떻게 외국처럼 5, 6년간 땅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돈도 안 돼. 오히려 손해나. 그럼 뭘 하겠어요? 수량을 줄이려고 하는 게. 수량을 줄여야 뿌리로 양분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여기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쉬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꾸 얘기를 제 말을 안 믿으시니까 진짜라고 제가 자꾸 막 계속 거짓말로 공갈치는 거예요. 내 말 한번 믿어보라고. 진짜로 수량을 줄이면 저만큼 뿌리가 좋아지면 나무가 잘 크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니까 믿으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랫지역에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게 박사님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아랫지역이 아니고 일부 농가에 3톤 내지 4톤씩 지금 다는 게 샤인에서 나온대요. 그러면 캠벨이나 거북 2톤 다는 것도 나무가 뻐거워하는데 그거는 색깔이 안 오니까 이거 뻐거워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조금 사람으로 치면 얘가 좀 무뎌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쌀을 40kg를 치고 나가는데 보통 사람 힘들어서 다 낑낑거리는데 얘는 80kg를 줘줘도 그냥 일을 하네. 그렇다고 얘 맨날 80kg 무게지게 해가지고 일 시킬 수 있어요? 언젠가 어디 다쳐도 똑같아요. 샤인 마스카시라고 해가지고 뭐가 크게 차이 나겠어. 조금 다른 것보다 수량을 좀 달아두는데 착색이 안 온다는 것 뿐이지 다른 건 다 똑같다고요. 원래 샤인도 만약에 검정포도처럼 착색이 오는 포도였다면 여러분 그만큼 달겠어요? 원래 과일이 충분히 당이 오르고 올라야만 색소를 만드는 안토시아닌이 색소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착색이 잘 돼야만 무조건 맛있는 거예요. 당이 충분히 올라야만 그 다음에 있는 색소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색깔이 잘 된 포도를 자꾸 찾는 거예요. 왜 착색이 잘 된 포도를 찾겠어요? 맛있으니까 찾는 거야. 근데 지금은 착색이 잘 된 포도도 맛이 없어. 왜 그러죠? 약질을 미흡이치게 하니까. 그는 익기 전에 당도가 오르기 전에 얘를 포도나무로 속이는 거야. 너 이제 충분히 익었으니까 이제 착색시키는 색소를 만들으라고 안토시아닌을 생성하라고 거짓말로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호르몬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만들어서 익지도 않았는데 착색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착색이 들은 포도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똑같이 그럼 샤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이 충분히 올라야만 다음번 단계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익어도 조금 파랗고 안 익어도 파라니까 그러는데 샤인마스카 진짜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결정하는 건 향기가 나요. 향기. 여러분들 포도 샤인 중에 내가 먹었는데 향기가 나면 잘 익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향기도 착색하고 똑같아요. 당도가 충분히 오른 다음에 다른 성분들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진 성분들이 넘치면은 향을 나타내는 페놀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분해돼서 나와요. 나는 이미 충분히 익었으니까 이제 나를 따먹어도 돼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향기. 그거는 거봉이나 이런 건 뭐였죠? 색깔. 얼굴이 볼그스름하게 이뻐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집 샤인에서 향기가 안 난다. 물론 당도가 18브릭스 이상이나 20브릭스 나와도 되는데 향기가 안 나오는데 우리 집 포도가 맛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과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샤인이 우리 여기 박용준 회장님한테도 얘기 드렸듯이 거봉하고 똑같이 1.6에서 1.8톤 정도, 거봉 그거밖에 안 달죠 솔직히. 똑같이 거봉하고 똑같이 달아놓으면 거봉보다 일주일 전에 익어요. 아니 거봉도 8월 말 되면 여기 따시더라고요. 난 어떻게 따시는지 모르는데 8월 말 거봉도 따시는데 아니 샤인을 어떻게 10월 말에 따요. 원래 샤인은 거봉보다 빨리 따야 하는 품종인데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봉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달아놓으면 착색이 안 오니까 괜찮은데 샤인은 많이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확기가 늦어져요. 원래 9월 초에 따는 게 10월 초, 11월 초, 자그마치 40일 내지 50일까지 수확기가 늦어진 거예요. 그럼 수확기가 늦어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열매가 달려있는 동안 뿌리가 발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하나 있지만 뭐가 있어요? 또 샤인. 늦지막히 익은 샤인들 물컹거리잖아요. 샤인을 우리가 자랑할 때 어떤 샤인이라고 했냐면 아삭아삭한 샤인이라고 했어요. 여기 향기 나면서 아삭아삭한 샤인 만드신 농가들이 있어요? 잘못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1.6톤짜리 정도 한 가지에 한두 송이가 아니라 세 가지에 한 송이 정도, 세 가지에 두 송이 정도 달고 송이를 500g 밑으로만 달았다면은 아삭아삭하면서 향기 나는 샤인 마스켓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9월 안에 수확이 가능해요.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조합장님도 계시니까 몇 개라도 일부라도 해서요. 내가 이런 포도를 만들 수 있다고 자랑하면은요. 옆에 있는 샤인들도 다 맛있는 것처럼 생각돼서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요. 나도 자존심 같은 게 있잖아요. 옛날에 회장님들 만나러 갔었을 때 내 포도가 최고라겠는데 조금 아유 별로네 했다가 막 얼마나 막 그 눈총받고 막 내가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요. 그 자존심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샤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가족이 먹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식구가 먹는 거일 수도 있고 똑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샤인이 수확기가 10월만 나지 늦게 늦어진다는 자체는 나무 입장에서는 뭔가 나한테 힘들다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서 수확이 끝까지 안 되고 나면 10월달, 11월달쯤 되면 10월 말쯤 된다는 이때쯤 지금 날씨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0도, 12도 얘기했잖아요. 나름도 10도, 12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 입장에서는 겨울로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걸 정리한다고요. 우리도 사람도 죽을 때 되면 이제 나 뭔가 죽을 때 뭐 준비해야지처럼.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아까 뿌리로 양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다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열매가 얼마 전까지 달려 있는데. 애들이 우리 같은 경우 결혼이 요즘 늦어지니까 막 60살 다 일 끝났는데도 막 대학교도 안 가고 막 중고등학교 다니니까 막 힘들잖아. 그거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똑같죠. 많이 다르는 거. 그래서 토양에 관련된 부분을 강의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착과량을 줄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얘기한 겁니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음 1시간은 실질적으로 각각 양분이나 비료들 역할하고요. 어떻게 비료를 줘야 하는지 관련된 부분 정도로 다시 간단하게 자 그래서 아까 착색이라든지 나무 제가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나무가 생육이 멈출 때 멈춰야 하고 계속 커야 할 때 커야 한다. 그랬을 때 여기 예를 들면 ABA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미유비 같은 경우 나무가 이제 못 크게 하고 과일이 잘 익게 하고 색깔이 오게 하는 거. 에틸렌 예전에 뭐 에틸렌 가스도 좀 뿌리고 해서 나무 노화도 시키고 낙엽도 지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쪽하고 보면은 예를 들면 ABA가 많으면은 이쪽에서 오옥신이나 사이토카닌이 안 커요. 나무가 크지를 못하는 거야. 반대로 오옥신이나 사이토카닌이 많으면은 에틸렌이나 ABA 합성이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나무가 커야 할 때 커야 하고 나무가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합니다. CB에 관련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요거 혹시 그냥 들어가셔서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때 그만 나무가 크고 안 클 때 안 크는 것입니다. 세력을 좋게 한다는 건 뿌리, 그 다음에
토양 관리 잘하는 거, 대목을 어쨌든 써야 합니다. 대목 종류별로는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는데 침수에 약하지 않은 대목 정도만 쓰면 아직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OBB, SO4 이 다 모분이라고 하는 걸 다 보면 엄마 아버지가 다 비슷해요. 그렇게 큰 특징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여지까지 국내에서 밝혀진 건 그래도 OBB가 세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재배해보면 조금씩은 차이 납니다. 그 차이라는 건 무슨 다른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생육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뿌리는 세력을 조절하는 기본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많은 대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생장조정제를 조절하는 기본이 되면서 신초와 위의 생육을 조절하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뿌리 분포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토양의 위쪽에 있는 잔뿌리 30에서 60cm인 굵은 뿌리, 그 다음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뿌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 이렇게 불량한 가지라든지 병충해가 없을 때, 이파리가 없었을 때 뿌리가 결국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뿌리라는 것은 적정 온도가 20에서 30도 정도 되고요. 뿌리를 제한한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분재처럼 나무가 못 크게 하는 거고, 반대로 뿌리를 키워준다는 건 위쪽 세력을 키워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다시피 이건 이제 유럽에서 생성된 레슬링 포도 같은 경우, 양조용 품종 같은 경우인데 3차 뿌리라고 해서 우리가 주지, 부초, 손자가지, 아들가지처럼 뿌리도 1차 가지, 2차 가지, 3차 가지 있죠. 3차 가지가 제일 많잖아요. 원근에서 나온 작은 세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15년 된 세근에서는 10,000개, 1mm 이하짜리 10,000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상부하고 지하부는 지하부의 적정 온도는 지상부가 이게 지금 여기가 15도라면은 한 2, 3도 정도 낮은 온도 됐었을 때 가장 적정한 온도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저는 얘기한 대로 포도나무 25도가 적정한 생육온도, 30도까지 한계, 35도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10도에서 12도 되면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온도 개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콜코아라고 하는데 이파리가 뿌리가 갈색이면 되면 될수록 뿌리의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양분도 흡수하기가 힘들어지고 아니면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뿌리의 생명력은 하얀색으로 가능하면 있고 굳어지지 않는 쪽이 좋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목미에서는 뿌리가 땅속으로 6m까지도 뻗는데요. 그 다음에 뿌리의 특성을 짓는 건 토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쉬운 것은 대목이 좋습니다. 전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가능하면 새로 재식하는 분들은 대목을 심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뿌리 전체 길이를 재봤을 때 10kg를 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mm짜리가 대부분 물과 양분을 흡수하며, 그 다음에 30m 정도까지 포도나무 뿌리가 뻗는 경우도 있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양조용 포도 무슨 요양한 보르도에 이렇게 땅 잡아가지고 밑에 있었을 때 굉장히 밑에까지 뿌리 뻗는 거 있죠. 석회지 이런 것들 보았었을 때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뿌리가 4톤에서 5톤에서, 그러니까 1헥타니까 3,000평에 5톤에서 40톤 정도까지 나무마다 뿌리 종류가 다 다를 수가 있고요. 뿌리가 하루에 1cm 정도 자라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뿌리가 다 흙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공기하고, 그러니까 공기 사이에 40%는 붙어 있지 않다는, 무슨 얘기냐면 땅에 그만큼 공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새뿌리가 훨씬 양분을 저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토하고 사토이 있는데 우리가 모래, 점토, 흙이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토라고 했는데 심토까지 토양이 충분히 뻗으려면 땅속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양분이 좀 들어가야 합니다. 뿌리가 찾아 들어가는 건 공기, 두 번째로 찾아 들어가는 건 양분. 양분이 없는 땅은 뿌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분이 준 곳하고 주지 않은 곳하고 뿌리의 깊이가 틀려집니다. 하나도 양분을 관주라든지 하지 않는 경우, 여기 양분에 따라서 뿌리 깊이가 밑에까지 들어가는 역할을 본 경우고요. 뿌리 성장했을 때 아까 얘기한 수확 후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기물하고 토양 관선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코르크화된 양분이 아니라 새로운 신뿌리가 계속 나오도록, 하얀 뿌리가 계속 나오도록 관리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일련된 뿌리 이상들은 물을 흡수하는 거하고 가끔 질소를 흡수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양분을 흡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뿌리가 나쁘면 아까 얘기대로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은 병 발생이 많아지고요. 과육이 크기가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뿌리가 양호하면 생육도 좋아지만 병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그런 것들, 뿌리가 제일 싫어하는 건 아까 얘기대로 너무 물이 찬다든지 배수가 안 되는 토양, 그 다음에 당근인데 큰 뿌리는 잘라지면 잔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잔뿌리가 가끔 나오는데 그때 그것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 거봉 같은 경우는 사실 단근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근데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뿌리의 양수분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손을 대달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가 되면 필요한 만큼 뿌리가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대신에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뿌리가 할 수 있도록 기다려만 주면 된다. 자연적으로 하도록 하면 정도만 되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다른 분한테 남길 텐데 대목의 종류별로 어떤 침수성, 나도 글씨가 안 보이네요. 피록세라, 역병 저항성, 그 다음에 배수성, 침수성, 그 다음에 질소 무슨 성분, 질소 부족하냐, 성숙을 빨리 하느냐, 생육을 하느냐, 이런 대목 종류별로 우리나라 전 세계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목이 실질로 몇 개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목 외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염에 얼마나 강하냐기 때문에 그 대목 특성인데 나중에 자료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성이라고 하는데 비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토양에서 적당한 정도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균형을 맞아야 돼. 일정한 비료가 너무 많으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기물을 준다든지 토양 경도만 충분하면 괜찮습니다.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고 있는데 유기물을 주면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부식이라든지 식토가 있었을 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양분은 굳이 많이 필요 없어요. 양분을 많이 준다고 수량이 높아지는 것처럼 되는데 많은 실험을 해도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절대로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독이 되는 거예요. 토양 pH 아까 중요성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기했고요. 우리 같은 경우 산성비료보다는 유기물 쪽으로 해서 토양 알칼리에 대한 완충력, 그 다음에 샤인은 다른 것보다는 조금 알칼리성 쪽이 많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물 아까 양수분의 특징 얘기했었어요. 양분을 흡수한다는 건 물을 어떻게 잘 흡수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게 더 중요해요. 양분이 그냥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절대로 물과 같이 한꺼번에 간다는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는 또 일가이윤이라고 하는데 칼륨하고 마그네슘하고 뭘 먼저 하느냐 하면은 일가이윤이 칼륨을 더 먼저 한다. 두 번째 아까 광합성이 잘 돼야만 양분 흡수가 잘 된다 하는 부분까지. 그 다음에 양분과 양분들 사이에는 기량하고 기량하지 않는 몇 가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수는 전년도 저장양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장양분을 잘 축적하는 쪽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온다시피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얘를 많이 넣으면 얘가 줄어들어야 돼. 얘하고 얘를 많이 넣으면 얘가 줄어들어야 돼. 얘를 많이 넣으면은 얘가 줄어들어야 돼. 가리를 많이 주면 암모늄 태지수나 나트륨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두 가지 중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줄어들고 많이 들어주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분 흡수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뿌리고 미량원소에 대한 농가들 무슨 영향을 미치는데요. 뿌리만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미량원소가 부족한 토양들은 뭔가 나한테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눈에 혹해가지고 갑자기 미량원소는 제일 위쪽에 있는 것들이 양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대량원소들은 기구에 있는 잎들이 좀 파라진다 그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토양에 필요한 양분들인데 양분들 역할 얘기했습니다. 질소라든지 칼륨, 인산 같은 경우는
과부족을 떠나서 인산 역할은 우리가 꽂는 분화라든지 생육을 좀 멈추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보다 제가 말씀드린 건 포도에서는 마그네슘 12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마그네슘 12를 하면 이파리가 조금 더 오래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젊어지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광합성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 견디는 힘이 좀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쯤 됐었을 때 이파리가 조금 힘이 떨어진 이파리하고, 이파리의 원래 생명력이 120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이파리는 막 150, 160일 정도까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이파리가 있어요. 이걸 결정하는 건 질소질에 의한 역할도 있지만 마그네슘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양 pH만 맞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마그네슘 12 관주 정도 한번 해주고요. 꼭 필요하다면 연면살포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근데 과분에 우리가 분이 묻는다든지 좀 끈적거리니까 농도는 낮게 한다든지 봉지 씌운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몇 번 시비해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역관리에 좋습니다. 다른 거 미량원소 관련된 부분들, 뭐 붕소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미량원소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필요한데, 아까 근데 저는 뿌리 관리, 근권 관리하면 큰 문제 없고요. 더 좋은 것은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유기물 공급을 해주시면 다른 어떤 큰 문제들은 대부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소, 칼륨, 고토, 유황은 이동이 잘 되는 것, 토양 내에서, 식물체 내에서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12, 무슨 얘기냐면 칼륨 같은 경우는 토양에다 뿌리고 나면 얼마 있다가 비가 오면 녹아서 다 용탈이 되니까 이런 건 나눠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칼륨 11 할 때 수학기 변색기라고 해서 막 색깔이 오는 7월달쯤에 주잖아요. 근데 색깔이 막 들기 시작하면 칼륨 비료, 가리를 주는데 그거보다 조금 일찍 주세요. 훨씬 더 먼저 나옵니다. 근데 가리 같은 비료도 뭐라고 하지? 비료가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보다는 대부분 뭐 가뭄다든지 토양이 뿌리가 저기 돼 있다든지 상태가 안 좋을 때만 크게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료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하느냐, 그것보다는 뿌리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체 내에서 이동되는 성분입니다. 이것도 다 나중에 사실은 차례차례 설명드리면 좋은데, 막 신초가 막 노랗게 되면 미량원소가 결핍된 거다. 왜 그러냐면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양분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란 증상이 나온다. 아랫잎들이 굉장히 되면 치수나 인산 가리가 없어지는 거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동이 빨라서 그렇다고. 이런 건 설명드리는 건데 이동성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토양에 비료를 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모래땅하고 진흙땅하고 1배, 2배 정도까지도 차이 날 수 있다. 비옥두라는 건 유기물 함량에 따라서 그만큼 덜 줘도 훨씬 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든지, 품종에 따라서 또 조금 더 줘도 되고 덜 줘도 되는 것들, 세력, 여러분들이 이 나무가 지금 세력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하는 능력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저는 뭐 나무의 스세나 세력 이런 것들도 보지만, 나무가 생육이 멈춰야 할 때 멈추고 발화가 균일하게 된다든지 이랬었을 때 조금 늦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연간 뭐 나무에 따라 주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연면십이라든지 어떻게 그때그때 필요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된 부분들 그렇습니다. 양분 이동성 부분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포도에서는 사실 잎분석이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해도 질소를